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나는 분명 남들보다 머리가 빠른 편이다. 한 번 보면 알아차리고 한 번 들으면 그 속까지 헤아린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손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상한 일을 자주 보았어요. 나보다 둔한 사람, 나보다 셈이 느린 사람, 나보다 세상 이치를 덜 헤아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넉넉하게 사는 모습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이렇게 환히 보고 있는데 어째서 정작 고가는 비어가는 것일까? 그 무릎 앞에서 밤잠을 설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얼굴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야무지게 해내면서도 홀로 있는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 모습 말이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일까? 그 답을 찾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답답함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잘 압니다. 노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머리가 둔한 것도 아닌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의 그 막막함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깊은 외로움이지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민함이 때로는 여러분이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너무 빨리 알아차리기에 사람들의 시샘을 받고 너무 또렷이 보기에 오해를 사고 누구보다 많은 짐을 짊어지면서도 정작 돌아오는 몫은 늘 작았던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원숭이 띠로 태어난 분들에게서 바로 이 깊은 소가리를 참 여러 번 마주했어요. 똑똑해서 더 힘들고 밝아서 더 시린 그 마음 말이지요. 남들은 여러분을 보며 부럽다 말하지만 정작 그 환한 빛 뒤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일을 맡으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여러분이었고 어려운 자리가 생기면 가장 먼저 불려가는 사람도 여러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 일을 마치고 나면 칭찬은 다른 이에게 돌아가고 무거운 짐만 다시 여러분에게 남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저는 그 서운함을 참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영민한 사람일수록 그 서운함조차 내색하지 못하더군요. 내색하면 웅졸해 보일까봐 또 그렇게 환한 머리로 속을 다 헤아려 버리기에 차라리 혼자 삼키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해요. 다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니 부디 편안히 들어주세요. 여러분에게 모자랐던 것은 한 번도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충분한 밝음이 있어요. 다만 그 밝음이 제물로 흘러나갈 길, 그 한 줄기 물길이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기운은 몸 안에 가득한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 열매를 맺을 문이 살며시 닫혀 있었던 것이지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나갈 길을 잃어서였어요. 만약 이 말을 듣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가만히 멈추었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만남을 참 많이 보아왔어요. 들어야 할 사람에게 들어야 할 때에 닿는 말이 있더군요. 그러니 오늘은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곁에 원숭이띠로 태어나 남몰래 애를 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괜찮으시다면 아래 한 줄을 남겨주세요. 올해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 한 줄을 적는 동안에도 마음은 이미 길을 찾기 시작한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해서 막연히 품고만 있던 바람도 글로 또렷이 적어내고 나면 비로소 모양을 갖추거든요. 모양을 갖춘 바람은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뚜렷한 방향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하지요. 저는 그렇게 자신의 바람을 한 줄로 적어보는 일이 그 자체로 작은 시작이 된다고 믿어요. 저는 사람의 삶을 오래 들여다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띠마다 저마다의 기운이 흐른다는 것을요. 그 중에서도 원숭이 띠는 쇠의 기운, 곧 금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다만 흔한 쇠덩이가 아니에요. 맑고 날카롭게 베려진 귀한 쇠, 빛이 도는 금속 같은 기운이지요. 저는 그 기운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아, 이분은 타고나기를 환하게 타고나셨구나 하고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흐르는 결을 가만히 느끼곤 하는데 원숭이띠 분들에게서는 유난히 맑고 또렷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흐릿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어떤 일 앞에서도 핵심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그 또렷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잘 벼려진 쇠의 빛이지요. 무딘 쇠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빛입니다. 그 금의 기운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평생 지니고 살아온 그 영민함입니다. 한번 보면 알아차리는 눈, 한번 들으면 열을 헤아리는 귀, 복잡한 일 속에서도 핵심을 단번에 짚어내는 그 밝은 머리, 그것이 곧 여러분 안에 흐르는 맑은 쇠의 기운이에요. 저는 그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만 따로 쥐어준 귀한 선물이니까요. 다만 선물이란 그 쓰임을 알 때라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아무리 좋은 칼도 칼집에만 들어있으면 그저 무게일 뿐이고 아무리 밝은 등불도 갓을 덮어두면 어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밝음이 칼집에 갇혀있지 않기를, 갓에 덮여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해마다 기운의 결이 다르게 흐른다고요. 그리고 올해는 원숭이띠의 그 지혜가 환히 갈고 닦이는 해라고 평생 쌓아온 슬기가 비로소 열매로 맺힐 수 있는 때라고 여겨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 오래 참고 견뎌온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위로처럼 들리거든요. 다만 여기서 저는 따뜻한 선 하나를 그어두고 싶어요. 지혜가 아무리 밝아도 흘러갈 방향이 없으면 그저 허공에 흩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눈앞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말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운이 좋다 나쁘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준비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닫혀있던 그 물길을 어떻게 다시 열 것인가 가만히 함께 들여다보려는 것이죠. 저는 운이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운이라 하면 마치 하늘이 던져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저는 그보다 그릇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복은 늘 흐르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릇이 비워져 있느냐, 그릇이 바로 누워 있느냐가 다를 뿐이지요. 같은 비가 내려도 엎어둔 그릇에는 한 방울도 고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릇을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가만히 건네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늘 있어온 소박한 것들이지요. 다만 그 안에 담긴 뜻을 알고 곁에 두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에 따라 마음의 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오래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붉은 대추예요. 복의 단맛이라 부르고 싶은 그 작은 열매 말이지요.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늘 대추가 함께 생각납니다. 옛 어른들은 집에 귀한 손님이 들거나 기쁜 날이 오면 어김없이 대추를 꺼내 서로 나누었어요. 그분들에게 대추는 그저 먹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들어오는 조짐이었고 가득 차오르는 넉넉함의 상징이었지요. 저는 지금도 어느 가을날의 풍경 하나가 또렷이 떠오릅니다. 마당 한편에 대추나무가 붉게 익어가던 날, 어른들이 긴 장대로 대추를 털면 마당 가득 붉은 알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이들은 그것을 주워 담느라 신이 났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지요. 그날 저녁 밥상에는 어김없이 대추가 올랐고, 어른들은 한 알 한 알 건네주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단 것이 네 살림에도 단맛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어려서는 다 알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에야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헤아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지금도 대추를 보면 마음이 둥그러집니다. 옛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믿어왔어요. 대추의 그 붉은 빛은 붉은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불러들이는 색이라고요. 붉음은 생명의 빛이고 따뜻함의 빛이며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수는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채워진 수라고 보았어요. 저는 그 옛 믿음 속에 담긴 마음이 참 곱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두려워하기보다 좋은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순한 마음 말이지요. 원숭이띠인 여러분이 대추를 곁에 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본래 여러분 안에 있던 그 맑은 기운을 다시 한번 깨우는 일이라고요. 무엇을 새로 얻는다기보다 잠들어 있던 것을 가만히 흔들어 깨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추의 그 단맛은 여러분께 조용히 일러줍니다. 재물이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때 들어온 것이라야 비로소 오래 머문다고요. 저는 이것을 약속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사람의 작은 깨달음으로 여러분께 건넬 뿐이에요. 곁에 두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먼저 사이다 간 어른의 당부처럼 들어주세요. 잘 마른 붉은 대추 7알을 고르세요. 빛이 곱고 알이 통통하게 여문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닦은 뒤 작은 천 주머니에 가만히 담으세요.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 지갑이 머무는 자리 가까이에 두시면 됩니다. 그저 넣어두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름이 찾아오는 날이면 한 번씩 꺼내어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세요.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3가지를 조용히 되뇌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작은 의식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정돈해 준다고 믿습니다. 바라는 것을 또렷이 떠올리는 사람은 어느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군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겪었어요. 마음에 또렷이 품는 것은 신기하게도 일상 속에서 자꾸 눈에 들어오고 자꾸 손이 가고 자꾸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향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가 닿아 있는 것이지요. 대추 7알을 만지며 바람을 되내는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방향을 새겨놓는 시간인 셈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땅콩이에요. 저는 땅콩을 떠올릴 때면 늘 잔잔한 감탄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콩은 땅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라납니다. 꽃을 자랑하지도 않고 높이 솟아 뽐내지도 않아요. 그저 흙 속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연고 있지요. 그런데 그 한 겹의 껍질을 까보면 그 안에는 늘 2알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 모습에서
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드러내지 않고도 불어나는 복, 떠벌리지 않고도 깊어지는 풍요 말이에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흙은 재물을 품고 길러내는 자리라고요. 흙이 새를 낳는다고 여겼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타고난 금의 기운이 땅의 기운을 품은 이 작은 열매를 만나면 마치 뿌리를 새로 얻은 것과 같다고 옛 어른들은 풀이했습니다. 저는 이 풀이가 참 마음에 들어요. 밟기만 하고 뿌리가 얕았던 기운이 비로소 땅에 단단히 발을 디디는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된 복이란 한꺼번에 걸어 모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조용히 천천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어나는 것이었어요. 땅콩은 여러분께 그것을 일러줍니다. 오래 견디며 살라고 한결같이 일하라고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의 인내 속에서 재물이 저절로 싹트게 하라고요.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큰 것을 탠다가 도리어 작은 것마저 놓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작은 열매의 가르침이 귀하게 느껴져요. 저는 젊은 시절 한때 빠른 길만을 쟀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영리하다 믿었기에 더 빨리 더 크게 이루고 싶었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급히 좋아진 것들은 대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손에 들어왔나 싶으면 어느새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제가 천천히 마음을 다해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것들만이 끝까지 제 곁에 남더군요. 땅콩이 흙 속에서 묵묵히 연글듯이 정말 귀한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여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적지 않은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저보다 일찍 이 이치를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라요. 곁에 두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땅콩을 한 줌 골라보세요. 속이 알차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작은 천 주머니에 담으시고 앞서 마련한 대추 주머니 곁에 가만히 두세요. 두 기운이 서로 기대고 어우러지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쯤 그 주머니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좋은 일은 이제부터 조금씩 차오를 거라고요. 저는 이런 작은 다짐이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호환석이라 부르는 돌이에요. 저는 오래전 이 돌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돌 안에서 빗줄기가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스르르 움직이더군요. 저는 그 광경에 한참을 가만히 머물렀어요. 마치 돌 속에 작은 생명이 깃들어 깨어 있는 것만 같았지요. 빛이 한쪽으로 모였다가 다시 결을 따라 흘러가는 그 모습은 어쩐지 사람의 눈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빛,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응시하는 그 눈빛 말이에요. 옛 사람들은 이 돌을 지혜로운 자가 지니는 보배라 하여 귀히 여겼습니다. 원숭이 띠인 여러분께 이 돌이 어떤 뜻을 지니는지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는 슬기를 지녔고 호랑이는 용기를 지녔다고 하지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슬기와 용기가 만날 때라야 사람은 비로소 가진 것을 단단히 지켜낼 만큼 든든해진다고요. 저는 영민한 분들에게서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누구보다 훤히 알면서도 마지막 결단을 내릴 그 한 줌의 용기가 모자라 머뭇거리는 모습 말이지요. 보았으면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알면서도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 마음을요. 호환석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일러줍니다. 너는 충분히 밝으니 이제 용기를 한 줌만 더 하라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쇠는 불을 거쳐야 비로소 귀한 칼이 됩니다. 뜨거운 불길을 견디고 모진 망치질을 견딘 뒤에야 무딘 쇳덩이가 빛나는 칼날로 다시 태어나지요. 사람의 지혜도 그러하더군요. 시련을 거치고 고비를 넘긴 지혜라야 비로소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단단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지나온 그 모든 어려움을 다르게 바라보아 주시길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남은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을 벼려낸 불길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는 깊이가 있고 견뎌본 사람만이 지니는 단단함이 있으니까요. 저는 살아오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흔들린 뒤에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느냐가 사람을 갈랐을 뿐이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가장 깊이 흔들려 본 사람들이 훗날 가장 깊은 그늘이 되어 다른 일을 품어주더군요. 여러분이 지나온 그 고비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그늘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부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낸 더없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돌은 주머니에 넣어두셔도 좋지만 저는 손목에 가만히 둘러두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 하루에도 몇 번씩 눈길이 닿거든요. 그렇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일러주세요. 나는 충분히 슬기롭다. 나는 능히 해낼 힘이 있다. 좋은 일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저는 이 작은 대표의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표정이 바뀐 사람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잠시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분명 머리도 좋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째서 재물은 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까 하는 그 오래된 물음이 아직도 가만히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그 물음을 가만히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 물음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저는 그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다음 한 걸음을 진심으로 내디딜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가장 진심을 담아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결코 신비한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열쇠일 뿐이에요. 무엇을 여는 열쇠인가 하면 원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으나 오랫동안 잠겨있던 그 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대추도 땅콩도 호환석도 그 자체가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여러분 자신의 밝음을 가만히 떠올리게 해주는 손길일 뿐이지요. 저는 오래 사람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재물이 막히는 까닭은 흔히 정해진 운명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마음, 그 움켜진 마음 때문일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아까워 더 큰 것을 흘려보내고 낡은 것을 끌어안고 있느라 새 것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 정작 새로 들어오는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손을 펴야 비로소 새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움켜진 주먹으로는 악수를 할 수 없고 꽉 닫힌 문으로는 손님을 맞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비우고 나서야 도리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더군요. 오히려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가 자꾸 막혀 있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가만히 손을 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한 가지만은 마음에 새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껏 겪어온
그 모든 고단함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기운이 흘러갈 길이 한동안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길이란 다시 열리는 법이지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요. 막혔던 물길이 다시 트이는 데에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심을 담은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가 사람의 한 생을 바꾸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을 가만히 건네며 이 이야기를 맺으려 해요. 운명이란 하늘이 미리 정해놓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어떤 손길로 하루를 가꾸어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작은 정성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가만히 던진 돌멩이처럼 동그란 물결이 되어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저는 그 물결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찮아 보이던 정성 하나가 어느 날 커다란 변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요. 올해 여러분의 막혔던 기운이 다시 환히 흐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마음에 품어온 그 바람이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맑은 샘물처럼 여러분께 닿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몸도 마음도 두루 평안하시기를 저는 두 손 모아 가만히 빌어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많이 견뎌왔으며 누구보다 환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때가 왔을 때 두 손을 활짝 펴고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의 그릇을 가만히 닦아 두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부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가만히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가만히 곁에 머물러 주세요.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평안하세요. 그리고 성불하십시오.